일 안 해도 자산이 저절로 늘어나는 현금의 분기점이 10억이라고 얘기하네요. 그 10억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10억으로 고배당 우량주, 예를 들어 배당률이 6% 이상 주는 이제 주식을 갖는다라고 하면 세금을 제하고 세금 대략 한 1%라고 치고요. 그러면 실제로 받는 이제 배당금이 이제 실제 배당률이 한 5%라고 치면요. 1년에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월에 4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충분히 평범한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10억으로 이제 6%짜리 배당 주식 가지면 괜찮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욕심내서 10억으로 8%짜리 배당 받는다라고 하면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 뭐 실수령액을 한 7%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제 1년에 7천만 원 되는 거고요. 9%짜리 배당 상품 갖는다라고 하면 실제 8%. 그럼 1년에 한 8천만 원 정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아주 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꼭 10억이어야 되냐? 뭐 이런 생각들도 하는데 뭐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억이라는 현금이 가만히 놔둬도 일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가져다 주는 돈이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 꼭 엉덩이에 꼭 20억을 깔고 살 필요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뭐 예를 들어서요. 뭐 한 5억 보증금에 월세 한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집으로 옮기고 나머지 그 15억을 고배당 우량주로 넣으면요. 6%만 쳐도 15%에 6%면 얼마입니까? 9천만 원 아닙니까? 그럼 되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죠. 그러면은 월로 따지면 월에 한 750만 원 이상이 생기는 금액인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 월세 300만 원 내고도 현금 창출이 450만 원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냐면 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금액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건 좀 피하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부동산에 20억이다 30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금액 자체를 잘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는 게 훨씬 의미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네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이 아파트 3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서 현금 흐름을 월에 한 1,000만 원씩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한도 끝도 없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과도하게 돈이 묶여 있는 걸 피하자라는 얘기인 거고, 결국은 부동산과 현금의 비중이 선진국처럼 한 5대5 정도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지금의 한국은요 거의 8대2 수준이죠. 80%가 부동산, 20%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구조를 좀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좀 더 높이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느 분께서는 이야기하더라고요. 현금성 자산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월세를 살아도, 좁은 데 살아도 일상생활에서 쓰는 씀씀이나 여유로움은 되게 크다라고요. 그게 훨씬 더 좋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아주 대골 같은 아주 넓은 부동산에 살고 있지만 돈이 없어서, 현금이 없어서 보일러 제대로 못 틀고 항상 불 꺼놔야 되고 치킨 한 마리 제대로 못 시켜 먹는 되게 새 집에서 겉으로만 번지르한데 실제 삶은 되게 쪼들리는 삶을 살면 얼마나 우울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게 좋겠냐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살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너무 올인하지 말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뭘 하든 간에 적절하게 배분하고 최대한 이렇게 균형을 잡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고려하며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 되게 고마운 일이죠.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렇게 척척척 이렇게 잘 살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좀 영리하게 따져보고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라 좀 심사숙고하면서 따져보면서 사는 걸 추구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지금의 현실 속에서 잘 좀 궁리하며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 않죠. 수월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좋아지게 만들려고 또 무던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현금 10억을 가지면 좋겠는데 당장 없으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죠. 그리고 너무 큰 욕심 부리는 것도 되게 위험한 것 같습니다. 현금 10억보다는 현금 1억, 아니면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현금 2억, 현금 3억, 현금 5억, 자기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씩 둘씩 목표를 세워서 이뤄 나가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의 삶을 살면서 월에 여윳돈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을 저축하는 것도,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들 우습게 얘기하고 쉽고 만만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잘 좀 궁리하고 잘 좀 따져가면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직하게 살아가고 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좀 잘 움직이며 살아가 보자고요. 잘 챙겨 나가 보자고요. 여러 가지의 궁리, 여러 가지의 고민,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고민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현금을 확보하려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살아가고 착실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래서 고생해서 번 돈을 너무 우습게, 너무 쉽게 쓰는 건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좀 안전하게 살려고 미래를 좀 대비하고 좀 착실하게 잘 만들어가는 게, 그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어떻게 좋게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잘 좀 궁리해보자고, 잘 좀 생각해보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지금의 삶을 잘 좀 만들어 나가고 싶은 겁니다. 누구든 간에 외롭게 살고 싶어 하지 되게 쪼들리면서 힘들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잘 생각하고 잘 따져가며 이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잘 추스리기 위해서 무던히 부지런히 살아가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좀 더 분발해보자, 좀 더 애써보자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잘 챙겨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 간에 삶을 잘 만들어 오십시, 엉망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좀 더 분발해서 자신의 현금성 자산을 좀 더 키워놓는 거, 늘려놓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모습일 것 같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잘 살아가 보죠. 우리들이 좀 더 괜찮게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써보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